access daily to my hotels, miners.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고,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 대응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 방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소식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에 얼마나 또 영향을 주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상황부터 혹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자와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사망자가 100명을 좀 넘었죠. 중국 등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 지역으로 감염자 수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4명 나왔죠. 네.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5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와 또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비교를 해도 그 결정적인 자료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당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사스는 정확하게 2002년 연말에 생겼고 메르스는 2015년에 생겼는데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해요. 예. 그런데 변종이 생긴 데다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그대로 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 오늘의 교훈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거꾸로 한번 역추적을 해보면요. 예. 2002년도에 이 사스는 역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도 원인은 이 박쥐였습니다. 숙주 박쥐를 통해서 사람에까지 넘어왔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잠복기가 2 내지 14일 정도 됐는데 지금 나오는 신종 코로나는 잠복기가 상당히 길어요. 네. 그래서 우한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전해도 나중에 더 터질 수가 있는 예. 그런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타나는 정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염성에 있어서는 이 사스는 메르스보다는 높고 메르스는 사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신종 코로나는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치사율은 현재로서는 2%로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치사율이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옮겼을 때 죽는 이 확률인데요. 그러나 저것은 아직까지 잠복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성급하게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스보다는 약간 약하고 메르스보다는 높은 그 중간대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사망자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잠복기가 좀 길다 보니까 현재는 무증상이어도 잠복기 이후에는 좀 증상이 나타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번 예전 사례와 비교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메르스 때나 사스 때와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과거를 보면 그렇게 길게 가거나 큰 충격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그때 당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금은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전염병의 확산 속도나 치사율이 그 당시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 당시라는 게 2002년도, 2003년도 초반의 사스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3%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16.3%로 4배나 늘어났습니다. 교역량은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움직이는 인구, 중국의 관광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더 확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단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2002년부터 시작됐던 2003년까지 기승을 부렸던 그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 경제 성장률이 4.1%에서 0.9%로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예. 중국 경제 성장률 같은 데는 약 한 2% 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에볼라 이 바이러스 때는 사실 그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 직격탄을 맞았던 나라에서는 GDP가 12%씩 감소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어저께부터 시작해 지난 설날 연휴에 마침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휴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상황이 터지고 있다고 봐야죠. 일본은 어제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 2% 정도 빠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확대폭이 늘어나지 약간 2.9%, 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밤사이에 이 미국의 그 나스닥 또 S&P 500 다우 지수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다우 지수를 비롯한 이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하락 반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 하락폭도 오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폭만 따지면 뭐 약 한 450%, 퍼센트는 1.57%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또 국제 유가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 금값이라든지 또 일본 엔화 같은 그런 상승세를 보인 것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 전염병 사태에 의한 세계 경제의 불안과 공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사스의 경우에는 약 한 4개월 정도 또 메르스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짧은 약 한 달에서 반 정도 이렇게 금융시장을 타격하다가 이내 다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해소가 되는 것은 결국은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또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면 이 세계 보건기구를 비롯한 각종 의료 당국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옮겨지면서 면역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더 확산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한두 달, 짧게는 보름 정도 갈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이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이 경우에도 정보를 100% 지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보건기구에서 중국을 상대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이 처음에 발견된 것이 보고가 된 것이 2019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올 거의 설 직전이었단 말이죠. 약 한 달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물론 중국 당국은 방치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데로 좀 많이 퍼져나갔다면 예. 그 후폭풍도 조금 더 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또한 넘어가리라. 결국은 과거에 우리 흑사병 사태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의료기술이나 과학기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우한시 봉쇄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앞으로 관리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미에 흑사병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좀 인상 깊어서 좀 그때 당시와 지금 좀 어떻게 좀 시간이 오래 뭐 텀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교해 볼 수 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전염병이 생기면 흑사병의 교훈을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계속 생겼던 전염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연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흑사병은 수천 명 정도 죽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세계 경제 사회 지도까지 바꾼 것은 1347년도에 터진 이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도 역시 중국에서 갔다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의 그 한결같은 지적이거든요. 중국 서부에서 비단길을 따라서 이것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1347년이라는 이 시간은 중세가 한참 발전하고 있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치아, 피렌체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했죠. 미켈란젤로와 같은 우리 이런 대예술가도 그 당시에 태어났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무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역선에 이 G 바이러스가 타고 유럽 전역으로 간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일부 지역의 항구 도시를 가보면 바로 이곳은 흑사병이 배 타고 건너온 곳이라 해서 지금도 다시는 이런 교훈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교훈 삼아 여러 군데 비석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역에서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가 절멸해 버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중세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그 이후로는 각국에 이제 전쟁 체제가 생기고 이것이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흑사병 때 오히려 사람을 더 죽인 몇 가지 처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큰 책임은 교회가 갖고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흑사병이 생기니까 전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이 기도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근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다 같이 빨리 죽어버린 거죠. 이제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식한 무지가 이 흑사병을 더 확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후에 파스테르가 나오면서 백신을 개발한 이후에 과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전염병 공포로부터 인류는 많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바이러스 생겼을 때 그 정보를 빨리 공개하고, 그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정보를 은폐했던 기억 나시죠? 삼성병원에서 많은 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어저께 이 감염자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공개를 하라 어저께 강요회에서 또 부탁까지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병원체를 파악하고 피해 다닐 수 있고 그게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공개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전 사례에 대한 교훈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이번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국내에서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특히 좀 시기가 민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중무역 협상이 좀 1단계 합의가 있고 나서 좀 바로 터지기도 했고, 또 네. 춘절 기간 앞두고 나서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우리 수출 경제도 분명히 타격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러 왔던 이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이 1차 봉합이나마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로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그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국제 기구에서 지난해까지는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다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차에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못지않게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 오늘 뉴욕 증시나 한국 증시를 보면 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여행주. 여행은 당장 여행을 하면 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비행기 수요, 항공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유커들이 또 돌아온다. 희망을 참 크게 가졌지 않습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3월이나 4월 달에는 한국에 오면서 그동안 사드 때 그 제재해놓았던 한한령 그것을 많이 해소해 줄 것이다. 그리고 리융탕 같은 곳에서는 5천 명이 한꺼번에 보름 전에 한국 관광을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도 해결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상당히 들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저 아모레 퍼시픽 이 주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호텔주도 많이 올랐었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승세를 다 반납하고 오늘 대폭락세로 지금 반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 특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당분간 좀 유보됐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그 선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무역입니다. 그냥 여행만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제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흑사병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는 바로 무역선이 베네치아에서 런던으로 파리로 움직여 다닌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제품 쓰는 것에 대한 수요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약 89%에서 95% 오르내립니다. 그런 마당에서 무역이 안 되면 결국 수출이 회복돼서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어긋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블랙스완도 또 될 수가 있다. 결국 이것도 결국 중국에서 어떻게 빨리 조기 진화를 하느냐, 또 어느 나라로 퍼져나가는 이 감염 경로를 빨리 잘 차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하지만 뭐 단기간적인 그런 어떤 충격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감염증이 확산이 되다 보면 뭐 무역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마인드가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네.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무역 그리고 우리 수출 경제에도 단기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관련해서 이제 뭐 면세점이나 관광 또 이쪽 얘기를 해주셨으니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상반된 재료거리들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기적인 악재가 있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독 일정으로 온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글쎄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이나 우려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2009년도에 신종플루나 2002년도부터 2003년에 사스 사태 이런 거 보면 뭐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두 달 지나면은 이게 상당히 그 완화가 돼요. 네. 이렇게 스스로 면역도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불안 심리고 공포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심리가 한 보름, 한 달 정도 되면 이거의 쇼크는 어느 정도구나, 확산 가능성은 이게 나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부화내동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근본적으로 현재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도 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어떤 충격이고 고통이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는 없어요. 네. 그것은 신종 변형 바이러스는 어차피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사율이 생각보다도 좀 낮고 그리고 한 5, 6개월 되면 백신 생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치료약 경우에도 현재 나와 있는 치료가 없지만 적어도 고열 증세라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뭐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비관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을 좀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재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종목도 많이 있죠. 지금 특히 마스크 만드는 회사, 또 그 소독약 만드는 회사,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백신을 만드는 회사, 중국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는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 또한 내용을 잘 봐서 그 부화내동보다는 정밀한 내용을 알아서 그에 따라서 정밀 타격을 적응을 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소장님께서도 짚어주신 부분과 또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투자 관점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는 건강을 잘 지키고 이런 감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게 막아야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로 인한 급락세를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도 된다,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증권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런 악재들 어느 정도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도 계속 좀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관광, 면세점 관련해서 또 뭐 마스크, 방역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어쨌거나 이걸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오늘 또 경제장관 그렇습니다. 회의도 열었지 예.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또 대응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좀 아이디어나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특히 우한 지방 한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우한이라는 게 중국의 장강이라고 그러는 이 양자강의 중상류 지역에 있어요. 중국의 중심 지역이고 남부 중심 지역이에요.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가 아닌 초나라의 그 큰 도시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배로 통해서 들어온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지금 이제 국민청원은 들어오지 말게 하자. 하지만 그것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 그 추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네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병원으로는 그 우한에서 온 사람 명단이 다 통보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초기 진행을 잘 못하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도 막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추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해 주셨고 또 얼만큼 빠르게 또 관리가 되고 잡힐지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좀 충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좀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